수학 독서 세 번째 편으로 이번에는 변형 하노이탑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학 독서 두 번째 편에서 기본 하노이탑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기본 하노이탑에서도 탐구할 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원판을 옮기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던 원판의 기호성부터 해서 최소 이동 횟수를 이진법 표현과 연관을 시켰었죠. 이진법 표현을 이용해서 원판의 이동 규칙과 그 다음에 기동사의 관계를 탐구할 수도 있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사실은 기둥이 3개인 이런 기본 하노이탑에서는 그 최소 이동 경로가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둥 A에 쌓이는 모든 원판을 기둥 C로 이렇게 목적 기둥을 잡을 때 1번 원판이 가야 할 기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최소 이동 경로라고 하는데, 당연히 1번 원판이 정해지면 2번 원판부터 나머지 모든 원판의 경로가 결정이 되죠. 근데 그 경로가 유일하다는 것을 하노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까지 설명을 들었었죠. 변형 하노이탑은 원판을 옮기는 조건을 변형하거나 기둥을 늘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하노이탑을 만들고, 그 새로운 하노이탑에서 그 숨어있는 수학 규칙을 찾고 그거를 증명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수학 창의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 변형 하노이탑이라는 것이야말로 그 수학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13년 정도, 12년, 13년 정도를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경기과학고에서 그 수학 영재, 그 중에서는 세계 올림피아드, IMO에 나가서 2년 연속 금상을 받은 학생도 있었고요. 이 주제로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근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수학 창의력이라는 것은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서 수학 창의력은 길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노이탑을 가지고 수학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매년 느꼈어요. 하여튼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학 창의력이라는 것이 기본 개념을 확장하거나 그 다음에 적용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데 가장 적합한 주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본 하노이탑에 대한 규칙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 원판을 옮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두 가지 규칙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설명되어 있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니면 기둥이 3개인데 이 기둥의 개수를 하나를 늘리거나 아니면 2개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형 하노이탑을 개발하고, 이제 개발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변형 하노이탑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수학적 규칙들을 찾고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 또는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변형 하노이탑은 경기과학고 수학 영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O도 나가고 그런 학생들, KMO 대표, 한국 대표들, 이런 학생들 주로 했었는데 6개월 이상 탐구를 했어요. 그리고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을 때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데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읽고 독후감을 쓰면 됩니다. 조건 변형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 창의성, 그러니까 사고를 확장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 하노이탑에서는 이 원판들이 8개 또는 9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지름의 크기가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원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꼭 달라야 될까? 같은 원판이 있으면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크기 같은 원판을 만들 수 있겠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지름의 크기 같은 원판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멈추면 안 돼요. 뭐냐면 반지름의 크기 같은 원판이라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지름의 크기 같은 원판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경우예요.
모두 같은 개수. 반면에 반지름의 크기 같은 원판들이 개수가 다 다른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거 대단히 뛰어난 거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창의력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반지름의 크기가 다른 같은 원판이 여러 개 있는데 같은 원판의 개수가 다른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번 원판은 2개, 2번 원판은 3개, 3번 원판은 하나, 이렇게 개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반지름의 크기 같은 원판의 개수가 모두 같은 하노이탑보다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런 경우에 기둥 A에 쌓여있는 총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건 번역에서 이번에 원판의 이동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 두 가지 조건은 그대로 만족합니다. 첫 번째가 한 번에 한 개의 원판을 옮긴다. 두 번째가 작은 원판이 큰 원판이 놓일 수 없다.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둥이 3개가 일렬로 서 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A, B, C라고 했을 때 A 있는 원판은 반드시 C로 한 번에 갈 수가 없고 B를 거쳐서,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기둥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B에 있는 원판은 A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지만 기둥 A에 있는 원판은 B를 거쳐서 해야지만 C를 갈 수 있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C에 있는 원판을 A로 옮기기 위해서는 B를 반드시 거쳐야만 A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이동 횟수는 당연히 늘겠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만들고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안에는 규칙을 탐구하는 건데 이 책에서 아마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접통의 하노이탑까지는 아마 충분히 탐구를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원판 이동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하노이탑을 살면 이 기둥이 일렬로 3개가 서 있잖아요. 꼭 일렬로 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기둥의 위치가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하노이탑도 있더라고요. 이런 하노이탑은 사실은 예전에 하노이탑의 전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하노이탑을 만든 사람이 루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기둥의 위치는 뭐 일렬로 서 있다 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을 때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원판이 A에 있는 원판은 B를 거쳐 C로 그 다음에 다시 A로 이렇게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끔 또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이동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의 하노이탑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일방통의 하노이탑은 사실은 탐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조건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참을 탐구하고 정말 애먹으면서 탐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점화식으로 탐구했는데 점화식을 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좀 고생을 해서 한 3가지 방법으로 일반항을 구했는데요. 여기 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충분히 탐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꽤 유명한 그 연구 논문이 꽤 이제 있는 그런 하노이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사이클릭, 그러니까 한쪽 방향을 원처럼 돈다라는 의미로 사이클릭 하노이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둥의 개수를 늘리는 걸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영재들 정도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기둥이 4개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남아있거든요.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수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계속 리젝트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제를 바꿔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한번 기둥의 4개인 하노이탑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고 거기서 최소 이동 경로와 연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미해결된 문제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기둥의 개수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하노이탑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경우가. 이 뭐냐면 4개로 늘린 것도 어렵지만
기둥이 4개인 상태에서 인접통행의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둥을 4개로 늘리고 인접통행으로. 그러면 기둥이 4개인 인접통행 하노이 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노이 탑은 사실은 확장적인 개념에서는 정말 하노이 탑보다 더 많은 사고의 확장과 조건의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걸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기둥의 개수는 사실 꼭 4개일 필요는 없죠. 이 책에서는 5개인 하노이 탑도 이제 탐구를 했고요. 규칙을 꽤 많이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규칙은 기둥이 4개인 하노이 탑의 성질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해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있어요. 뭐냐면 최소 이동 경로에 대한 건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책에서는 하노이탑, 변형 하노이탑에서는 기둥이 P개일 때까지 했습니다. 기둥이 P개로 일반화시켜서 P개일 때 최소 이동 횟수를 직접 구하지 못하고요.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소 이동 경로가 사실은 유일해요. 그러니까 최소 이동 경로가 아니라 최소 이동 횟수가 제가 구한 것이 유일합니다. 이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렵다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모든 주제,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쉬운 거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반지름의 크기 같은 원판 있는 하노이탑과 인접통의 하노이탑 정도?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하고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주제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과학고 수학 영재들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매우 어려워했어요. 이 변형 하노이탑을 이제 제가 문제를 계속 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 탐구를 따라왔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과학 수학 영재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때 이제 하노이탑, 변형 하노이탑을 가지고 주제로 탐구했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 KMO 한국 대표였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한국 대표가 3명 있었고 총 5명이었는데 대표 후보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IMO 나가서 2년 연속 금상을 받은 여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추천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마 몇 개로 걸쳐서 여러분이 아마 탐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크기 순으로 이제 앞에서 나온 순서로 2가지 정도, 크기가 같은 원판인 하노이탑 이것과 그다음에 인접통의 하노이탑에 대한 탐구만 읽어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겁니다. 자, 이제 크기 같은 원판인 하노이탑을 한번 볼까요?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1번 원판이 2개, 2번 원판이 2개, 3번 원판이 2개 이렇게 크기 같은 원판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2개씩 있죠. 이런 문제는 이거는 수능 시험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에서 비슷한 문제를 한번 다뤘어요. 이럴 때 최소 이동 횟수는 목적 기둥을 정해도 돼요. 목적 기둥, 기둥 A에 쌓여있는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목적 기둥이 C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크기가 같은 원판을 어떻게 옮길까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원판이 2개 있죠. 그럼 1번 원판 하나를 기둥 B로 옮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1번 원판이 또 있죠. 얘를 기둥 B로 옮길지 기둥 C로 옮길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 기둥이니까 일단 1번 원판 첫 번째 거는 기둥 C로 옮겨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원판의 기호성이라고 그랬죠. 원판의 기호성은 그 하노이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뭐냐면 반지름의 크기 같은 원판은 반드시 같은 기둥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원판은 2개 모두 기둥 C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차피 같은 기둥으로 옮길 거니까 이 크기 같은 원판을 2개씩을 하나의 원판으로 간주하는 거죠. 한 번 옮기지만 횟수는 2번이 되겠죠. 곱하기 2. 그러면 여기서 최소동 횟수를 구할 수 있죠. 3개를 기둥 C로 옮기는 최소동 횟수는 2의 3제곱 마이너스 1, 즉 15지 않습니까? 7이죠, 7. 7인데 각각에 대해서 2번씩 옮기고 꼴이 되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수능 시험이든 아니면 영재학교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1번 원판은 2개, 2번 원판은 3개, 3번 원판은 하나잖아요. 이런 경우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최소 이동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반지름의 크기 같은 원판은 반드시 같은 기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원판은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옮겼죠. 그럼 2번 옮긴 거죠. 그런데 2번 원판은 3개니까 기둥 B로 옮길 때 얘는 3에 옮긴 거네요. 이 혼동이 돼요. 2번, 3번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하노이탑에서 하노이탑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크기가 다른 이 3개 원판이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원판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를 기둥 C로 옮길 때 1번 원판이 움직인 횟수는 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원판이 움직인 횟수는 2고요. 3번 원판은 한 번만 움직입니다. 1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1번 원판이 움직인 횟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같은 거로 보니까 1번 원판이 움직인 횟수는 2의 제곱이에요. 4죠. 곱하기 4 곱하기 2번 원판은 2번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번 원판은 한 번 움직이죠.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원판이 움직이는 횟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하노이탑에서 했었죠. 자, 다음에 인접통의 하노이탑인데요.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꼭 해주길 바래요. 뭐냐면 기둥이 일렬로 서 있는 거를 이제 서 있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인접통의 하노이탑을 만들었는데 기둥을 ABC라 했을 때 A에 있는 원판은 반드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둥 A에 있는 모든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경우와 기둥 C로 옮기는 경우 최소 이동의 수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요. 기둥 A에 있는 모든 원판을 일단 기둥 B로 옮기는 게 쉽습니다. 횟수가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목적 기둥을 일단 기둥 B로 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기둥 C를 목적 기둥으로 해서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기둥이 기둥 B일 때와 기둥 C일 때의 그 연관성을 여러분이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접통의 하노이탑을 탐구할 때 여러분들이 목적 기둥을 무엇으로 둘 거냐, 목적 기둥이 B로 둘 거냐, 아니면 목적 기둥을 C로 둘 거냐,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목적 기둥이 B인 경우가 최소 이동의 수 적기 때문에 B를 추천합니다. 이걸 충분히 탐구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원판 이동 규칙을 어느 정도 안 다음에 목적 기둥을 C로 해서 최소 이동의 수를 구하고 목적 기둥이 B일 때와 C일 때 연관성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둥 A에 있는 두 개의 원판이 있어요. 1번, 2번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최소 이동의 수는 뭘까요? 그러면 1번 원판이 B로 갔다가 지금 2번 원판이 갈 데가 없으니까 1번 원판이 기둥 C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2번 원판이 기둥 B로 가겠죠. 다시 1번 원판이 기둥 B로 가면 총 4회 만에 기둥 A에 있는 두 개의 원판을 기둥 B로 옮길 수 있죠. 반면에 이번엔 C로 옮긴다고 생각해 볼까요? 목적 기둥이 C예요. 이런 경우는 기둥 A에 있는 1번, 2번 원판을 기둥 C로 옮기기 위해서 자 1회 때는 1번 원판이 B로 갔죠. 비켜줘야 되겠죠. C로 갑니다. 2회 때. 그 다음에 이제 2번 원판이 기둥 B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번 원판이 기둥 C로 가야 되는데 1번 원판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원판이 B를 거쳐 A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원판이 C로 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1번 원판이 B를 거쳐 C로 오면 끝나겠죠. 총 8회 걸려요. 다르죠? 훨씬 더 많죠?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인접통의 하노이탑의 최소 이동 횟수는 보통의 경우는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과 최소 이동 횟수를 여러분이 이제 원판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늘려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최소 이동 횟수는 함수로 표현할 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인접이란 말은 adjacence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AT 타워 오브 하노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출발 기둥과 목적 기둥이 B라는 표현이에요.
인접성 하노이 탑은 목적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둥이 3개일 때 n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등의 횟수는 2분의 1,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요 수에서 요 최소등의 횟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되면 이거를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2는 3 빼기 1이죠. 결국에 이 값은 1부터 3의 n-1 제곱까지 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 하노이 탑에서 최소 이동 횟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진법을 이용해서 원판의 이동 규칙을 탐구했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3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걸 삼진법으로 표현하니까 지금 n자릿수가 모두 1인 삼진법 수가 되잖아요. 아, 이거다. 이거는 삼진법을 이용해서 원판의 이동 규칙을 탐구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실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삼진법은 0, 1, 2 이 세 개의 숫자만을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판의 개수를 이동 횟수를 1부터 차례대로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이동 횟수 각각을 삼진법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1의 자리가 1 또는 2 또는 0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3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1 또는 2로 표현됩니다. 또 0이라고 표현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이걸 직접 옮겨가면서 각 횟수에 대해서 몇 번 원판이 움직였는지를 여러분이 꼭 찾아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틀리면은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관찰하니까 삼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1의 자리 숫자에 1 또는 2, 그러니까 0이 아닌 수가 왔을 때는 반드시 1번 원판이 움직임을 알 수 있죠. 실제 여기서 볼까요? 4회 때 1의 자리에 1, 5회 때도 1의 자리에 2가 오지 않습니까? 0이 아닌 숫자가 올 때는 1번 원판이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죠. 또 이번에는 1의 자리가 0이고 3의 자리가 1일 때 2번 원판이 움직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의 자리가 0이고 2의 자리가 2일 때 2번 원판이 움직이죠. 그리고 1과 2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그건 바로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의 자리가 1일 때 1번 원판이 A에서 B로 가고요. 1의 자리가 2일 때는 1번 원판이 B에서 C로 가는. 그래서 1이냐 2이냐를 따라서 몇 번 원판이 어느 기둥에서 어느 기둥으로 옮겨지는지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탐구 주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방통행 하노이 탑인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아무런 그 기초 자료 없이 이거를 일방통행 하노이 탑을 만들고 탐구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국 자료를 좀 참고하고 싶었는데 거의 그 수식이든 아니면 규칙이든 이렇게 설명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런 논문들이 친절하게 없었어요. 자, 여기서는 일방통행 하노이 탑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세 개의 기둥이 꼭 일렬로 세울 필요가 없죠.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의 꼭지점 위치에 있는 이런 하노이 탑이 있는데 이런 하노이 탑에서는 원판을 현재 A를 합시다. 기둥 A에 쌓여 있는 모든 원판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사이클릭 하노이 탑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하노이 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일방통행 하노이 탑을 탐구하기 위해서 굳이 아까 정삼각형 모양의 하노이 탑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집에 연습장이나 그 A4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커다랗게 A, B, C라고 적어놓고요. 화살표, 그 원판이 움직이는 화살표만 그으면 됩니다. 그럼 이 위에다가 원판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일방통행 하노이 탑을 탐구할 때는 사실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화식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먼저 점화식을 이용할 때 한 칸 이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칸 이동과 두 칸 이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칸 이동이라는 것은 A에 있는 것은 B로, 그 다음에 B에 있는 것은 C로, C에 있는 것은 A로 옮기는 거겠죠.
두 칸 이동이라는 것은 A에 있는 것을 C로, 그 다음에 B에 있는 것은 A로, 그 다음에 C에 있는 것을 B로 옮기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한 칸 이동할 때의 점화식과 두 칸 이동할 때의 점화식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큰 힌트거든요. 근데 이 점화식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는 점화식이 나오거든요. 그 점화식을 푸는데 대단히 애 먹었는데 결국에는 한 세 가지를 찾아서 해를 구해봤더니 다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방통행 하노이탑의 최소 이동 횟수인데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연구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외국에서도 이 일반항까지를 그 보여주는 논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찾은 겁니다. 근데 우선 봐요. 시트라는 건 사이클릭 타워입니다. 사이클릭 타워. 출발 기둥이 A이고 한 칸 이동하는. 그러니까 기둥 A에 쌓여있는 N개의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거죠. 뭐 기둥은 당연히 3개 있고요. N개의 원판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이렇게 무리수 개수로 나와요. 무리수 개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A에 쌓이는 모든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도 마찬가지로 무리수로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 이게 정수로 나올까요? 아니 자연수로 나올까요? 자연수로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요.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 일반항을 찾는 거 과정 자체가 사실은 대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못 풀었어요. 그 이제 제가 데리고 했던 5명, 그 KMO 한국 대표였죠. KMO. 그 다음에 IMO 나갔던 학생들도 이거를 못 풀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연구하다가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기둥이 4개인 하노이탑인데, 기둥이 4개인 하노이탑은, 기둥의 개수를 늘린다는 것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걸 탐구했었거든요. 기둥이 4개 이상인 하노이탑에서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건데, 구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문제는 기둥이 3개일 때와 4개일 때의 차이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기둥이 3개일 때는 1번 원판이, 그러니까 목적 기둥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C일 때 목적 기둥을 정하면 1번 원판은 반드시 옮겨야 될 기둥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동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소 이동 경로가 유일해요. 이건 기둥이 3개일 때는 변형 하노이탑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기둥이 4개일 때 예를 들어서 목적 기둥을 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생각할 때 1번 원판은 과연 딱 정해진 기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최소 이동 경로가 유일하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둥 A에 쌓이는 1번, 2번 원판을 기둥 뒤로 옮길 때, 자, 한번 볼까요? 1번 원판은 B로 가고, 그 다음에 2번 원판이 D로 가고, 그 다음에 1번 원판이 다시 뒤로 가면 옮겼잖아요. 3회 만에. 근데 다른 경우에서 1번 원판이 C로 가도 되잖아요. C로 가고, 2번 원판이 D로 가고, 다시 1번 원판이 D로 가면 3회 만에 옮겼잖아요. 최소 횟수 같죠? 근데 경로는 다르잖아요. 유일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동 경로를 찾아야 돼요. 찾고 이것이 그 경로가 최소임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판의 개수에 따라서 최소 이동 경로의 그 수요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찾은 찾은 경로도 있고, 그래서 유일함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러게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둥이 4개인 하노이탑 최소 횟수는 이건 제가 찾은 건데요. 뭐 아무리 논문 검색을 하더라도 제 거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둥이 4개이고 N개의 원판을 다른 기둥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일반항을 찾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요. 이건 이제 군수열 개념을 군수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책에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주 어려운 수식들을 내는데 너무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요. 군수열로 최소 이동 횟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도 뛰어난 겁니다. 예. 간단하게 그 변형 하노이탑에 대한 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수학에 대한 수학이 재미있고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이 변형 하노이탑을 한번 도전해봐라. 단지 모든 변형 하노이탑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또 본인에게 실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이해하는 주제까지만 탐구하면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건 나중에
좀 더 수학적인 실력을 기른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권유하고 싶고요. 하여튼 하노이탑과 변형 하노이탑은 그 수학적 창의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읽어보길 권장해 드립니다. 예,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